유럽 방문을 마치고 표트르가 돌아온다. 무사히 귀환한 표트르에게 대신들이 조아리며 인사를 청한다. 벼랑간 가위를 꺼내든 표트르는 대신들의 길다란 수염을 잡고 단숨에 잘라버렸다. 바닥에는 은빛 털들이 흩날렸다. 대신들의 얼굴에는 핏기가 가시고 홀 안은 숨조차 얼어붙었다. 러시아 남성들에게 수염은 인간을 동물과 구분해주는 신의 성스러운 선물이었다. 표트르가 방금 한 일은 신에 대한 불경이며 큰 수치이자 모욕이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표트르의 어린 시절은 순탄치 않았다. 두 번째 황후의 소생인 표트르는 그가 10살이 됐을 무렵 이복 누나의 반란을 겪었다. 궁궐에서 친척들이 도륙당하는 모습은 표트르에게 큰 트라우마를 남겼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시골 마을로 피신시켰다. 정치에서 멀리 떨어뜨려야만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유배 같은 시간은 훗날 러시아의 절대 군주를 빚어내는 토양이 되었다. 표트르는 주변 귀족의 자제들과 전쟁 놀이를 즐겼다. 처음에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벌이는 단순한 장난이었다. 그러나 놀이의 무게는 점차 무거워졌다. 전쟁놀이에 실제 포와 군마까지 동원하였고 실제 전쟁에서 사용할 법한 전술이 가미되었다. 사상자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반란을 일으켰던 이복 누나는 전쟁놀이 따위에 몰두하는 표트르를 응원했다. 무기고에서 대포를 꺼내 선물로 주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소년들은 언젠가 성장한다. 표트르와 함께 커간 소년병들은 그의 가장 충직한 친위대가 되었다. 세월이 흘러 누나가 다시 반란을 일으켰을 때 소년병들은 놀이 속에서 다져온 군사력을 현실로 꺼내들었다. 손쉽게 반란은 진압되었고 어린 표트르를 러시아의 1인자로 세워 올렸다. 표트르는 러시아의 지도자로서 오스만 튀르크와 맞서야 했다. 그는 함께 연합할 세력을 찾고자 유럽으로 눈을 돌렸다. 표트르는 서유럽에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그 대열에 본인까지 포함시켰다. 러시아 황제로서가 아닌 표트르 미하일로프라는 가명까지 사용했다. 표트르는 유럽에서 갖가지 기술을 배웠다. 심지어 네덜란드의 조선소에서는 목수가 되어 일했다. 무거운 목재를 손수 날랐으며 식사도 인부들과 함께했다. 그가 목수 일을 잘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표트르는 러시아의 역대 지도자 중 가장 거구였다. 그의 키는 무려 203cm에 달했으며 어린 시절부터 전쟁놀이로 다져진 튼튼한 신체까지 갖추고 있었다. 손에 박힌 굳은 살과 등에 번지는 땀. 권위를 내려놓은 그는 황제가 아닌 목수 표트르였다. 그의 육체가 거대해서였을까? 그는 엄청난 대주가였다. 유럽 방문 시절 밤에는 왕실이나 귀족이 주최하는 만찬에 기꺼이 참여했다. 여러 방면으로 인맥을 넓힘과 동시에 러시아의 대주가라는 그의 명성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표트르는 떠들썩한 난장판에 가까운 러시아식 파티를 선호했다. 하지만 유럽의 저명한 인사들과 함께할 때는 황제의 고상함을 보여주고자 애썼다. 그의 유럽 여행은 18개월이나 지속되었다.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한 적 없는 그의 독특한 행보는 러시아 근대화의 밑거름이 되었다. 표트르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업적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스웨덴과 벌인 북방전쟁을 승리한 것일 거다. 유럽으로 향하는 해상교역로를 확보하는 것은 러시아의 오랜 꿈이었다. 표트르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오스만을 격파하고 흑해로 진출하는 것과 스웨덴을 격파하고 발트해로 진출하는 것이었다. 먼저 오스만과 전쟁을 벌였으나 흑해로의 진출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곧바로 표트르는 북방으로 눈을 돌렸다. 그리고 무려 20년을 싸웠다. 긴 기간을 보면 알 수 있듯 전쟁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기간 동안 교회에는 종소리마저 사라졌다. 교회의 종마저 모두 뜨거운 용광로에 던져져 대포의 포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러시아인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보드카까지 통제했다. 표트르는 보드카 생산과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도록 했다. 이날부터 더 이상 집에서는 보드카를 만들어 먹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표트르에게 불만을 가졌지만 보드카를 포기하지는 않았다.
그 덕에 한때 러시아 세금의 40% 가까이가 보드카에서 나오게 되었다. 표트르는 군대에 입대하거나 노동을 하며 국가에 봉사하는 이들에게 무료로 보드카를 뿌려 민심을 달랬다. 표트르는 북방전쟁을 통해 발트의 여러 항구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이 지역에 대한 표트르의 사랑은 상상을 뛰어넘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진 수도 모스크바를 버리고 이곳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표트르에게 이 도시는 바다를 여는, 아니 천국을 여는 열쇠였다. 표트르라는 이름은 예수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를 러시아식으로 부른 이름이다. 표트르는 새로운 수도를 베드로의 도시라는 뜻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이름 지었다. 그런데 이 이름은 러시아어가 아니었다. 스웨덴어인 상트와 독일어 페테르부르크를 합친 것이었다. 서구를 향한 표트르의 동경이 담긴 것이었을까? 황무지를 도시로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혹독한 자연환경과 강도 높은 노동에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다. 오죽하면 북방전쟁에서 죽은 이들보다 이 도시를 건설하다 죽은 이가 더 많았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백성들의 피와 뼈는 바다를 향한 창문의 토대가 되었다. 표트르는 후진국 러시아가 유럽의 선진국과 대등하게 걷기를 바랐다. 표트르가 가위로 자른 것은 단순한 수염이 아니라 구시대의 러시아였다. 표트르는 러시아의 모든 이들이 서구식으로 외모를 가꾸길 원했다. 표트르가 수염을 자르라는 명령을 내리자 민중들의 반발이 거셌다. 결국 수염을 기르려면 세금을 내라는 칙령까지 발표했다. 그 대신 유럽인들처럼 콧수염을 기르라고 권장했다. 수염 따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했던 러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였다. 표트르는 그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그는 낡은 국가행정기구들을 새롭게 개편했다. 황제를 정점으로 중앙집권적으로 기능하는 관료체제를 러시아에 적용했다. 직위상으로 본인과 동급이던 러시아 정교회의 총대주교 자리를 폐지해 교회를 장악했다. 북방전쟁을 수행하며 군대를 정비하고 제대로 된 해군을 창설했다. 제철 산업에 주력해 러시아를 세계 최고의 철강 생산국으로 만들었다. 그가 모든 개혁에서 성공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러시아가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까? 결론적으로 그의 사인은 방광염증이었다. 술을 너무 좋아한 탓이었을까? 말년에 그는 요로결석에 시달리면서 끔찍한 고통 속에서 소변조차 제대로 배출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의 곁에는 여전히 술잔이 놓여 있었다. 죽음이 가까워지자 러시아의 거인도 죽음 앞에서는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던 그는 5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교회에 묻혔다. 표트르는 강력한 러시아를 유산으로 남겼다. 물론 이 유산은 오롯이 표트르의 것만이 아닌 민중들의 고통 위에 세운 유산이었다. 하지만 황제 표트르 역시 목숨을 내놓고 개혁에 매진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과연 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